안녕하세요. 시제 좀 있었습니다. 주동사 시제. 단순형, 투비는 시제가 없습니다. 예, 운동사 외치기가 절대 현재 역할을 맡네요. to have be는요, 운동사보다 한 시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게 어제 했던 거고, 제가 이제 다 외워오라고 얘기했던 거고, 박스 있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외워서 진행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내용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시간 좀 외워주시면.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금 보니까 랭크 나오고 to find furniture, 좋은 가구라는 명사가 있고요. 컴마 찍고 그 다음에 speller, use, 사용하다, 특별한 단어, there is not available in store, 가게에서 구매할 수 없는 특별한 나무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에요. 이때 to build가 맞죠? to building이 맞죠라고 해서 이 문제는 의외로 학생들이 이렇게 풀죠. 아, to 다음에 동사원형, 이 to 다음에 아이디 이상한 애 가지고 to build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 그래 맞아도 되고요. 그래 맞아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푸는 건 아니죠. 자, 그 전에 저걸 하기 전에 다른 거 좀 할게요. 앞으로 지금 이제 저기 1번 나와 있는 저런 문제의 유형이 여러분들이 매달 표시해서 볼 거예요. 매달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이런 거 공부한 게 있습니다. 블랭크가 이렇게 나오고 콤마가 찍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뭐라 마침표 이렇게 생겼을 때 앞에 블랭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토익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하고 다른 시험 같으면 예를 들어 저게 형용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토익시험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부사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가 한 개 품사의 역할을 우리 구라고 불렀죠. 이 자리에는 부사 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사 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부사 절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사 절도 가능합니다. 부사절. 그래서 부사와 부사구와 부사절 이 세 개가 주어 동사 앞에 컴마가 있을 때 이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은 부사와 부사구와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사절 그러면 우리 이제 접속사 한번 돌려봅시다. 접속사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부사절에 네 가지가 있었죠. 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은요. 부사절로서 그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시간, 이유, 조건, 그 다음에 양보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접속사 유형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접속사 파트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늘 지금 하려는 거는 이 부사구입니다. 부사구의 종류의 형태는요. 총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치사구가 있어요. 전치사구. 다음 두 번째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to 부정사. 세 번째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사구문이라 하면 뒤에 ing나 혹은 pp 형태로 저 자리에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럼 시험의 유형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나와요. 이렇게 쪼개서 나옵니다. 이렇게 쪼개서 보기가 예를 들어서 A번 A 전치사 B 예를 들어서 접속사 C 접속 부사 D 아까 예를 들어서 또 뭐 다른 접속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럼 보기를 딱 봤더니 지금 이 자리에 블랭크 뚫려있고 뭔가 집어넣어 있는데 부사구 형태야. 근데 보니까 보기가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접속사 뭐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in
that, however, what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정답은요. 보자마자 무조건 그냥 전치사가 답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이. 해석을 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보자마자 그냥 전치사가 무조건 답이 돼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요 자리에 이제 물어보는 게 A번. 예를 들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물어볼 수 있고요. B번은 동사 원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C번 ing 형태로 물어볼 수 있고요. 다음 D번 PP 형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보기가 예를 들어서 do가 맞아, do가 맞아, doing이 맞아, done이 맞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종류가 한 개의 공통된 동사를 내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전체 공통된 동사로서 do라는 동사를 가지고 물을 거예요. 예를 들어 to do가 맞아, 아니면 do가 맞아, doing이 맞아, done이 맞아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통된 단어 이 do라는 거, do는 우리가 품사를 동사를 그러죠. 동사. 어제 제가 문제 풀었죠. 한 개 문장에 동사 몇 개의 원칙이라고? 하나의 원칙이라고. 지금 이 문장에 동사가 이미 있죠. 따라서 또다시 이 자리에 동사를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B는 절대로 답이 아닌 거예요. 동사는. 그럼 남는 것이 to 부정사가 맞아, ing가 맞아, pp가 맞아 이렇게 세 개가 남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1순위는 항상 to 부정사입니다. 1순위는. 항상 to 부정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데 우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해석했던 거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 1순위는 to 부정사예요. 1순위는. 집어넣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자리에 to를 집어넣어서 하기 위해 주어가 동사를 하다 해서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to가 무조건 답이에요. to가 무조건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분사구문 ing나 pp라는 거는요. 긴 부사절이 쓰기 싫어서 줄여놓은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럼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인 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그 독해 시간에 분사구문 간단히 배웠다 들었는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에다 ing 하는 그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그게 접속사 아무 접속사나 보자마자 막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부사절을 생략한 거야. 부사절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것들이 너무 기니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에 ing 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안에 어디에도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면 했을 때 when, after, before, as soon as, while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 왜냐하면, 조건, 만약 뭐뭐라면 양보, 비록 뭐뭐지만 거기 어디에서 뭐뭐 하기 위해라 해석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보기를 이런 것 중에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일단 to 부정사를 먼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했는데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C번하고 D번은 볼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답은 A번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색해. 그러면 A는 절대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절대 답이 아니야. 시험에서 고민하지 말고. 그럼 남는 것이 뭐가 남냐면 ing가 맞아? pp가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ing가 맞아? pp가 맞아? 그럼 ing와 pp의 차이점. ing는요 능동이고요. pp는요 수동이죠. 왜냐면 이 ing는 pp라고 했는데 이 pp 앞에는 사실 뭐가 생략되냐면 being이나 혹은 having, been이라는 게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죠. being이나 having been. 그러면 자세히 보면 being pp 혹은 been pp가 되는 겁니다. being pp나 been pp는 어쨌든 be pp는 뭐? 수동태였죠. be pp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ing가 맞아, pp가 맞아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보냐면 ing는 능동, pp는 수동인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doing이 맞아, done이 맞아 했을 때 문제 푸는 방법 어떻게 풀면 돼요? 그렇지. 목적어. 여러분 우리 수동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주어가 있고 동사 자리에 능동이 맞아, 수동이 맞아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뭘 보냈습니까? 자동사냐, 파동사냐 라고 했습니다. 자동사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능동으로 찍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working이 맞아, worked가 맞아 물어보면 정답은 무조건 working이에요. functioning이 맞아, functioned가 맞아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functioning이 답인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수동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자동사냐 아니면 타동사냐 물었는데 타동사라면 그러면 문제 어떻게 푼다 이거. 다시 첫 번째 뭐 뒤에 명사 유무라고 했죠. 명사 유무. 만약에 뒤에 명사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그래서 doing이 맞아, done이 맞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doing 맞아, done이 답이 돼야 되죠. 근데 뒤에 명사 관계 딱 붙어 있어. 예를 들어 it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it. 그럼 예를 들어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지? 블랭크 나오고 뭐 it 이렇게 적었고 컴마 주어 동사 마침표야. doing이 맞아, done이 맞아 물어본다고요. 그럼 정답은 it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뭐 doing이 답이 돼야 돼요. doing이 명사가 있으면. 만약에 명사가 없으면 done이 하면 되는 겁니다. PP 형태였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명사 유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나? 사인식 동사 있었죠? 사인식 동사. 그 다음 세 번째는 명사는 같다. 감정동사 있었죠? 수동태 기억나요? 예, 이런 식으로 수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예, 요게 앞으로 계속 매달 나옵니다. 매달 이런 유형이에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딱 봤더니 일단 이 자리에 to build가 맞아, to building이 맞아, 아니면 build가 맞아, builds가 맞아 이렇게 보기 4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문제 푸는 방법 딱 보자마자 공통된다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build일 거야, build. 짓다는 동사일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면 내가 지금 1순위예요. 그럼 보니까 지금 use라는 동사가 있죠. 문장에 use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또 동사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사인 build나 builds는 답이 아니야 하고 C하고 D를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보니까 구조가 블랭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furniture라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테일러라는 주어, use라는 동사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이 앞에 전체 덩어리는 품사가 뭐가 돼야 된다고? 부사가 돼야 된다고. 하나, 둘, 셋.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가 한 개 품사의 부사 역할을 하면서 접속사 주동사는 아니지. 그러면 부사 구가 돼야 될 거야. 부사 구 형태로 잘 맞은 거 뭐?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ing나 pp. 저 중에 무조건 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ing나 pp. 그 중에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딱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했으니까 투부정사가 먼저 집어넣어 있어. 집어넣고 해석해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뭐뭐하기 위해를 해석해서 자연스러우면 걔가 무조건 답인 거야. 근데 뭐뭐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어색해. 그러면 나을 걸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자리에 C가 있다 치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겠죠. 빌딩이 맞아 라고 이렇게 시험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버 해놓고 빌트가 맞아 이렇게 해서 시험지가 나온다는 거죠.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to build는 능동 수동 능동이죠. 이거 수동 쓰면 어떻게 써야 되나? to be built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 능동 빌딩 능동 수동 능동, built는 수동, 이 앞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being이나 having, being이 생략됐기 때문에 수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딱 이제 보기를 보자마자 B번 빼고 A번과 C번과 D번 이 중에 일단 답이 있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투부정사부터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 테일러라는 사람은 특별한 나무를 사용합니다. 말게 안 돼. 그렇지? 그럼 투부정사 답인 거야 그냥. 그런데 만약에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라고 해석했는데 해석이 어색해. 그러면 이제 뭘 가야 된다? 빌딩이냐? 빌트냐? 이 중에 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지금 명사가 있네? 명사가 있으면 뭐? 빌딩 하면 되겠죠. 만약에 명사가 없어. 그럼 뭐? 빌트 찍으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매달. 그래서 이게 좀 잘 잡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그 접속사 가서 하긴 하겠지만 저기 이제 대땀에 이스라고 나오자. 대땀에 이스라가 나오자. 자 이게 여기 대부터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두 번째 동사까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동사 이스라는 게 한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 쭉 가보니까 없네? 그럼 이 중에 전체 덩어리입니다. 대절은 명사절과 형용사절 두 개가 있었습니다. 대절은 명사절과 형용사절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is라는 동사는 있는데 앞에 주어가 없죠. 그치?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동사 말고 주어가 없죠. 이런 경우는 문장은 불완전하다 그래요. 불완전하다. 자, 그러면 다시 대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 이 덩어리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명사입니다. 한마디로 명사. 그런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 그러면 이거는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명사는 이 전체 덩어리가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뒤에 문장 보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네? 아, 그럼 무슨 절?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니까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would라는 나무를 꾸며주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가게에서 구매가 할 수 없는 특별한 나무를 사용합니다라는 문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고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complete라는 단어가 딱 보입니다. complete라는 동사 앞에 for가 맞아, to가 맞아 붙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동사 앞에 뭘 써야 되겠어? to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to complete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complete는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로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공통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비동사 딱 적어놓고 뒤에 브레이크 뻥 뚫어놨어. 알맞은 거 골라보시오라고 했는데 A번은 뭐냐면 complete입니다. complete. B번은요 completed 이렇게 딱 적어놨어. 그러면 complete가 맞아, completed가 맞아 물어봤을 때 거의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 대부분이요 completed를 찍죠. 그리고 대부분 다 틀려요. complete는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형용사 형태로서 completed라고 쓸 수 있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complete라는 단어 자체도 완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굳이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형태로 문제로 내지 않아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이 자리에 비동사니 형용사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정답은 complete를 찍어주셔야 돼요. complete. 그런데 만약에 해석이 완전하다 했는데 complete가 없어. 그럼 뭐? completed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hesitate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 떨어지다는 동사 있었죠? 떨어지다는 동사가 fall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떨어지는이란 형용사는 영어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떨어지다는 동사를 떨어지는이라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유는 떨어지는, 떨어진이라는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형용사가 있다면 굳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 형용사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말입니다. 이미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 형태를 만드는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여기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지금 뭐 어차피 한 번씩 나온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at are your tasks as a computer programmer?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당신의 업무들 중에 하나는 is 비동사이다. 뭐 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럼 그 전에 알맞은 형태로서 골라보시오 했을 때 업데이트 동사 있는데 또 동사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to update 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B번 그렇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to deal with가 맞아, deal with가 맞아. 이렇게 이제 붙고 있습니다. 일단 deal with 어디서 우리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봤더라? 다루다, 처리하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공부할 때 외우도록 했던 거 있죠. 같은 말로 cope with, deal with 한 단어로 바꾸면 handle, 그 다음에 address, treat. 예,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렇게 암기 좀 해주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루다, 처리하다는 거야. 그러면 품사를 볼게요. to deal with는 이 품사 뭐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 품사가 뭐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deal with를 있네? 이거는 부사 뭐예요? 이거 그냥 동사죠. 그럼 간단하네.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간단한 거야. 동사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 문장에 동사 있어 없어? 보니까 is라는 동사가 있죠? is라는 동사가 있으면 또 동사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네. 그러면 deal with 무조건 답이 아니죠. 그러면 뭐 to deal with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제일 앞에 to 부정사 앞에 딱 들어갔으니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is나 비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 역할을 하니까 얘는 품사라 뭐 명사. 그래서 customer complain as quickly as possible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고객들의 불편 사항들을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처리하는 것은 our strong policy, 우리 가게의 정책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to deal with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스 안드리나라는 사람이요. how to 답니다. to 답이면 뭘 쓰면 되노?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의 소망, 희망,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뒤에 to 부정사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hope, want, wish, desire, expec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to 부정사. 그래서 to exten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to extend. 다음 You are invited. 다 블랭크 들어올까? 알맞은 거 골라보시오. 자, 이렇게 1번. 1번. attend 동사지. 이거 동사는 아니야. 아니지. 간단해. 여기 동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앞에 R라는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기 때문에 또 동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답이 아닌 거야, 그냥. 그럼 뭐, to attend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You are invited to attend 하면 되는 거죠. invite 우리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오형식에서 있었죠? 다시 enable, cause, force, allow, expect, encourage, ask, require, request, instruct, invite, advise, remind, order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했어. 이때 invite가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 다시 거기 있었던 그 동사들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목적어다 목적격보로 to 부정사를 쓴단 말이야. 이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이렇게 가서 주어가 되는 거야, 주어. 얘를 내려가면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니까 be invited가 돼 있는 거죠, be invited. 그러면 이 자리에 비동사 플러스 invited랑 pp가 썼어. 그리고 남은 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니까 남은 게 그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You are invited 블랭크 뚫었는데 블랭크 자리에 보니까 attend란 동사가 있고 to attend가 있네? 그러면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안 돼 해서 be 이렇게 풀어도 되고 사실 이거 이렇게 풀지 말고요. be invited 뭐 to 부정사 바로 치면 돼 그냥. 그럼 이런 것들 뭐 있었겠노? be enabled to 부정사, be caused to 부정사, be required to 부정사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우더라는 거야. 자꾸 문제를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는 you are invited to attend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보자. 당신은 세 번째 연례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초대받다야? 인바이트는 초대하다지. 이때 인바이트 뜻이 뭐야? 내가 우리 그때 그 동사를 하면서 인바이트 다른 뜻으로 쓴다 했어. 권고하다. 그쵸, 권고하다. 당신은 세 번째 연례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라는 뜻이야. 상대방에게 어떤 걸 권고한다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야 참석해 야 참석해주세요랑 차이점은 없어요. 똑같은 거야. 다만 느낌이 뭐 주목을 부르느냐 마느냐 차이점. 그죠? 진짜. 그래서 인바이트는 초대하다는 뜻인데 왜 제가 그 권고하다는 뜻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또 시험에서 파트 7을 보면 What is he invited to do? 라고 문장이 잘 나와요. 퀘스천 자체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뭘 하고 초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초대했다는 내용 막 찾는 거야. 암만 찾아도 거기에 초대했다는 내용 안 나옵니다. 어디에 오라는 얘기도 없고요. 뭐냐면 인바이트는
권고하다는 말은 조금 이제 좋게 얘기하니까 권고한 거고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뭘 하라고 요청받았습니까?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파트 7에서 요청 문제는 패러그램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항상 답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그러면 What is he invited to do 하면 그 he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 하단 제일 밑에서 찾아가지고 뭘 하라고 요청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했어. 제발 방문해주세요란 말은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되나 좋게 얘기를 한 거지만 한마디로 뭐 알려면 방문해라는 얘기야. 요청한 거야 상대방이. 하라고 명령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정답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invite 권고하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e expected to 부정사를 가지고 자 일단 볼까? 비동사 뒤에 ing가 맞아, 비동사 뒤에 pp가 맞아. 이거 묻고 있습니다. 여기 다 읽어봐. 비동사 뒤에 ing가 맞아, pp가 맞아 묻고 있어요. 그럼 간단하네. 비동사 뒤에 ing면 능동이 맞아, 수동이 맞아 묻는 거야. 그러면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없지. 없음 수동 정답 B, A 끝. 간단한 거야. 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일단 볼게요. 미스터 이또라는 사람이요. 본대요. 며칠 소식이지? 40분인가? 20분 떴나? 예. 미스터 이또라는 사람이요. 봤대요. 고객이요. 도착하는 것을. 고객이 도착하는 걸 봤다. 이런 문장입니다. 근데 C라는 동사 딱 보니까 이제 놀라요. 무슨 동사?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나 ing.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그랬는데 보기에 동사가 지금 뭐야? arrive지. arrive는 무슨 동사? 나타나다, 사라지다, appear, disappear, 가다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달리다, 광대발전 동사, 말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싹 다 묶어서 뭐? 완전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arrive 아니면 arrive이 무조건 답이야.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딱 보니까 arrive 있네. 정답 그냥 A. 지금 되는 거야. 수동, 둘의 관계가 능동, 수동 개념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능동이기 때문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 자리에 working이 맞아, work to가 맞아. 물어봤으면 정답은 working. 무조건 답인 거야.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PP 이러면 안 돼. 다음에 decide 결정해. 뭘 결정해? 뭐뭐 할 것을 결정하겠지. 그럼 뭐뭐 할 것을 이라는 뭐가 필요하노? 목적어 필요하죠. 목적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딱 보니까 decide라는 동사가 있는데 어라? 이거 또 동사네. 동사 안 된다 했죠. 탈락. 그럼 정답은 to cancel. 됐네. 그럼 정답은 B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별표 좀 할게요. 밑칠반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집에 가서 세는 거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부사구의 종류 세 가지 뭐 있다고? 전치사구, 두부정사구, ing나 pp. 올 초에 등록했다가 어렵다고 그만두고 간 학생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아예 단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만둔 게 맞아. 근데 단어가 알겠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유는 영어라는 게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보고 안에 세부적인 거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세부적인 거 막 공부하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거 가르쳐주려면 앞에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왜냐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다 까먹는다. 계속 그것만 외우고. 예를 들어 단어 이만큼 외우면 400점, 이만큼 500점, 이만큼 600점, 이만큼 700점, 이만큼 800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만 외우고 이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영어는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전부 다 아우러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게 help란 동사인데 help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준사역 동사. 그래서 반드시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 he 그 사람은 helps 도와주다 해보겠습니다. helps to
그럼 이거는 문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형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help, 도와주다, 무엇을 to improve,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한 개 덩어리로 봐서 향상시키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합니다. 향상시키는 것을 돕다. 그런데 뭘 향상시켜? 이때는 또 improve가 동사니까 동사의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목적어 역할을 하죠. help는 to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다시 help는 to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런데 이때 to는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바꿔 얘기하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지. 그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앞에 to를 빼봐. 그럼 그 뒤에는 뭐란 얘기야? 동사 원형이지. 얼핏 보면 help는 동사를 원형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사 원형. 동사. 그러면 이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improvement가 맞아, improve가 맞아 문제를 물어봅니다. 다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he, 그 사람은 help, 도와주다. 그리고 블레이크 뻥 뚫어놨어. 알맞은 거 골라보시오 했더니 improvement가 맞아? improve가 맞아. 그리고 뒤에 it이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정답을 골라보시오 했을 때 help라는 동사는 목적어 필요한데 improve 이거 동사냐? improve 이거 명사네. 그러면 improvement를 돕다. 말되네. 그래서 정답 improvement 이라고 틀리는 거야. 왜냐면 improve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되냐면 to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o가. 그리고 이 자리에는 improvement가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왜 그러냐면 얘 명사지. 이 또 명사지.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이 help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얘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얘는 어찌할 거야? 영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명사, 명사, 나이라면 돼야인데 안 돼요. 대부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에 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블랭크 뚫어놨어. 이 자리에 collecting이 맞아, collection이 맞아.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 적혀있냐면 stamps 다음에 is 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일단 문장 제일 앞에 첫 번째 명사 주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stamps 딱 보니까 우표들. 그런데 동사 is가 아니라 아가 돼야 될 건데 is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주어가 아니네. 주어가 아니니까 앞에 뭘 집어넣어야 돼? 주어를 집어넣어야 돼.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죠. 그럼 일단 이 자리에 명사를 집어넣어서 얘를 주어로 만들어주고 얘랑 동사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컬렉션도 명사, 컬렉팅도 명사, 둘 다 명사야. 그러면 둘 다 되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컬렉션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이제 주어가 됐어. 그러면 이 명사는 못 짤 거야. 이 명사는. 명사는 문장에서 싹둑하면 무조건 구성 요소인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한 개 무조건 돼야 되는 거야. 셋 중에 한 개 무조건 돼야 돼. 그러면 이 명사를 컬렉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주어를 잡았다고 쳐. 그러면 스탬프스라는 단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인데 이미 이 is라는 동사의 주어는 컬렉션이니까 주어는 아니네. 그럼 남는 것이 뭐냐면 목적어는 보어라는 얘기야. 근데 목적어는 보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돼. 동사가. 그 동사가 아니라 얘는 컬렉션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컬렉션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컬렉팅을 집어넣을게. 컬렉팅은 동사의 ing 해가지고 얘는 동명사. 동명사니까 명사가 돼. 하지만 뭐의 성질이냐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 역할을 쓴다는 얘기야. 그럼 동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뒤에 스탬프라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준동사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명사 쓰면 무조건 오답이야.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to improve가 들어가게 되면 it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취하면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help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앞에 to는 어떻다? 생략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직관적인 문제고 이 정도는 수준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찍으면 돼. 제가 수준 낮다 해가지고 뭐 200점, 300점대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700점대까지는요. 그 정도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쌓이면서 이해를 좀 많이 해줘야 풀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help 동사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주어 다음에요. 동사, 주어 다음에 help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얘는 또 뭘 쓰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요. 그럼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죠? enable, cause, force, allow랑 똑같은 거야. 얘도 똑같이 쓰는데 그런데 얘도 뒤에 to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더라는 거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문제 볼게요. 자, 우리들의 가게 퍼스널은 여기고 우리 가게의 사람들, 직원들은 이란 게 주어입니다. 우리 가게 직원들은 주어, help, 도와줍니다. 뭘 도와줘? you, 네가 뭐 하는 것을 찾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to choose 이런 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건데 help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도 되지만 그냥 동사 원형도 쓸 수 있다고. 왜냐면 앞에 to가 뭐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정답은 A번이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거 to 부정사는 목적어 취하지만 to는 생략 가능하다. 두 번째 거 to 부정사는 목적격 보호로 취하지만 to는 어떻다?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어 cannot help. 그럼 뒤에 이제 시험 문제 블랭크 멈들었어. 알맞은 거 골라보시오. to 부정사가 맞아? 아니면 ing가 맞아?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거지. 정답은 이것도 ing예요. ing. 동명사 관용어고 제가 어제 외우라고 얘기했죠. cannot help ing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help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이 맞아 ing가 맞아 하면 얼핏 보면 help가 있으니까 help는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취하거나 to 부정사 목적으로 취하지 해가지고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그냥 동사 원형 정답을 체크한단 말이야. 그러면 틀리는 거죠. 앞에 뭐가 있냐면 cannot help ing 요거 관용어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help가 여러분한테 묻고자 하는 시험 문제 세 가지 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하면 충분합니다. 다음 11번. 이스란 비동사 뒤는 블랭크 들었을 때 알맞은 거 골라보시오 하면은 very big도 되고 too big도 되고 둘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기에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어요. 동사 원형. 이거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외운 적 있죠. to 구문해가지고 너무 뭐뭐 하여 뭐뭐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외운 적 있죠. 예, 그래서 이 자리는 too big 해가지고 너무 커서 그래서 선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to 구문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뭐뭐 하여 뭐뭐 할 수가 없다. 다음 겁내 쉽죠? 이거 to 다음에 ing가 맞아 동사 원형이 맞아. 이때 to가 전치사라면 ing가 답이 돼야 될 거고 부정사라면 동사 원형이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앞에 저 앞에 보니까 동사가 눈에 띄는 게 있다. 보이노? encourage 우리가 어디서 봤더라? 오형식 그지? encourag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 정답은 receive란 동사 원형 그냥 지키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 문제네요. 보자, 서비스 센터. 충분한 서비스 센터. 공인받은 서비스 센터. 뭐가 맞겠노? 예, 인정된 공인받은 서비스 센터. 정답 B번 안 되겠습니다. 다음, 다가올 해라고 하면 되겠죠. previous year는 이전 해니까 과거 last year고요. coming year는 내년이라는 뜻이니까 앞에 보면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올 다가올 해가 맞겠죠. 그래서 coming year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액티브 프로그램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별표 be likely to 부정사.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라는 뜻으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그것도 어제 제가 그 문법적인 프린트에서 형용사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be likely to 부정사도 있었고 be able to 부정사, be liable to 부정사 그리고 뭐 있었나? 뭐 많이 있었어.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be reluctant to 부정사라고 이것도 지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나요? 예. 외워야 돼. 지금부터 차근차근 외워야 돼. 예, 외우면 되고. 그리고 넘어가지 마. 이 문제 다시 봐. 자, is는 비동사 뒤에 likely가 맞아, seemed가 맞아라고 물어본 거잖아. 무조건 likely야. 뒤에 seem, 이거 뭐야? 이 to 부정사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왜 그래? 맞죠? 예, 감각동사죠. 비동사, 비컨동사, 감각동사는 전부 다 이형식이지. 이형식 동사는 뭐가 없다고?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is, seemed라는 영어에 없습니다.
동사 1번 cosmetics hope 사람의 소망, 희망,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전부 다 뒤에 뭘 같더라? 뭘 같더라? 예, to 부정사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to depend 하시면 되겠습니다. to depend. 두 번째, 자, was working이 맞아, to work가 맞아, works 맞아, will work가 맞아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봐봐. retired vice, vice president 자넬 키프하고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야. 하여튼 이 JK라는 사람이 말을 했었대. 뭐라고 했냐면 that이라는 접속사 안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리고 난 뒤에 뭐라 블레이크 뻥 뚫어놨어. 뭔가 집어넣으시거나 시험 문제야. 그럼 이 자리 보니까 was working, to work, works, to will work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딱 보자마자 한 개 단어 떠올라. 뭐? work. work는 일하다. 동사지. 이 자리에 동사 들어가면 대한민국 우선순위야. 이 문장에 동사 있어 없어? 이미 앞에 was라는 동사가 있죠? 따라서 동사 들어가면 대한대. 안 되지. A 탈락, C 탈락, D 탈락, 무조건 B야 그냥.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면 대한대가 1순위인 거야. 됐지? 그래 해놔놓고 work는 명사로서도 실은 잘 나와요 여러분. 얘가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일 때 뜻이 이제 중요한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서 work는 둘 다 돼요. 둘 다 시험에 돼요. 그래서 work는 가산일 때는 작품이라는 뜻이고 불가산일 때는 일이나 직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또 뭐 있나? 자, 여기 보겠습니다. 플랜은요, 여러분 투부정사를 바로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플랜 투부정사, 플랜 투 often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weather는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 있는 것 같은데 weather는 바로 뒤에 주어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whether or not 쓰거나 whether 다음 투부정사 쓰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whether to go 하면 I don't know whether to go 하면 나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ther 플러스 투부정사 whether to informant 정답은 D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had expected라고 해서 기대하다라는 동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얼마진 것은 A번, B번, C번, D번 무조건 A죠 그냥. 무조건 A야. 왜 그러냐면 자 보겠습니다. 비록 뭐뭐지만이란 접속사 그 다음에 Bolton Industries라는 게 주어 그 다음에 had PP는 동사죠. had PP는 과거 완료 형태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블랙을 뚫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뭔가 집어넣어야 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A번부터 보겠습니다. A번 투부정사 모르겠어. 되겠지 뭐. 나 몰라. B번 is 동사지. 동사 있으니까 또 동사 쓰면 되는데 탈락. C번 will approach 이거 동사지. 무조건 탈락. have been PP have been ing 전부 다 동사지. 무조건 탈락. 정답 그냥 A야. 한 개 문제 동사 몇 개 쓴다고? 하나 쓴다고. 다음 in order 이거 했죠? in order to 다른 말로 so as to 예. 다음 7번의 해석 문제네요. select 집어넣어봐. 8번의 해석 문제네. unaware 집어넣고요. 근데 혹시라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unaware에 aware 설명해야 된다. 꼭 좀 얘기하세요. 이분이 얘기 안 한다. 너 잊어먹고 넘어가는 거야. 상황이 예, 덕관 씨가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넘어가는 거야. 빠지면 안 되겠죠.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잃어보는 거야. 예, aware 다음 주에 설명해야 된다.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be pleased 투부정사 저거 그냥 be pleased 투부정사 be pleased 뒤에는 항상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시험에 나와. 그래서 be pleased 투부정사 이렇게 그래서 외워두세요. be pleased 투부정사 그래서 뭐뭐 하게 돼요. 기쁘다. 이건 투부정사의 부상이 없죠. 감정의 원인을 말하는 건데 알 필요 없어. 그냥 be pleased 투부정사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할 얘기가 기쁘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자유시간 영어로 free time 하면 되겠죠? free time. 네. 다음 11번 연례 연회라고 하면 되겠네. 연례 연회 저거. 그래서 그 전에 뭐
and your 20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일러 보실 때 오일러 하시면 그 동명사의 문제 있죠? 동명사 문제 있죠? 다 풀어서 오세요. 다 풀어서 오시는데 그냥 풀지 말고요. 그냥 풀지 말고 투부정사가 목적어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뜻이 같은 거, 뜻이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문법적인 프린트 있죠? 그 제가 이거 외우라 했던 거 그리고 동명사 관용어고 적혀있던 거 있지? 그거를 한 두세 번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그냥 오기 전 30분 전에 막 찍어서 오면 안 돼요. 찍어서 오면 안 되고 집에 가셔서 몇 번만 읽어보고 그리고 풀어서 오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수업하면서 필요한 거다 정리할 거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